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하고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루틴 같은 것을 정하지 않고 엄마가 그냥 공부해 공부해 잔소리하면 그때 한 권 꺼내서 조금 보는 듯 하다가 또 집어넣고.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평범한 아이가 상위권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행동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한 방법들 시리즈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하위권 아이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중위권이 상위권이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그리고 앞으로는 상위권이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학교에는 정말 많은 평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 있으니까 가장 수적으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의 자녀분이 말 그대로 평범할 텐데요. 이 평범한 아이들이 상위권으로 뭔가 비범해지려면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살면서 남들보다 비범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상위권 아이들은 가졌지만 중위권 아이들은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아이가 상위권이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문해력입니다. 자, 문해력 많이 들으셨죠?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책에서도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런 문해력 수업 책을 써두었으니까요, 이 책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자기 생각을 가지는 힘이죠. 그러면 이 중위권 아이들이 하위권 아이들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하위권 아이들은 언어력 전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가 안 되는 아이들 거의 최하위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중위권 평범한 아이들이 이렇게 듣고 말하기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아이들은 수업은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평범한 수준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알겠다라는 수준에서 상위권이라는 것으로 레벨업을 하려면 선생님 설명을 넘어서 교과서를 자기가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보면 중위권 아이들은 교과서 파악을 잘 못합니다. 교과서 파악을 잘 못하고 느리고 부정확한 거죠. 상위권 아이들은 훨씬 더 빨리 정보를 찾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빨리 찾아내서 자기 말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권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해력부터 길러 주셔야 하는데요.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은 첫 번째, 규칙적인 독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이틀 독서에서는 문해력이 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분부터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능동적인 독서를 해야 됩니다. 이 독서를 매일 하는데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강제에 의해서 독서를 하면 문해력이 크게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한다는 건 그냥 정말 글자만 읽어내는 겁니다. 글자만 무슨 오디오북 기계가 읽듯이 읽으면서 스스로 뭔가 생각하거나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글자에 조금 더 집중하고 글자를 파고 의미를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능동적인 읽기는 부모님이 함께 읽기 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문해력을 높이려면 또 어휘력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어휘 의식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휘 의식이란 어휘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표현에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저게 무슨 뜻인가? 근데 문해력이 높고 좀 언어력이 센스티브,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그 어휘 하나하나에도 더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가정에서 대화를 하실 때 아이가 사용한 어휘,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사용한 어휘에 조금 더 집중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좋습니다. 지금 그 단어랑 비슷한 단어는 뭘까?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거야. 네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단어는 적합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어휘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펼치면 그 볼딩으로 굵은 글씨로 된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교과서에서 꼭 배워야 되는 핵심 개념 어휘입니다. 이것들을 좀 확실하게 짚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문해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상위권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오늘 두 번째는요, 바로 공부 습관입니다. 이렇게 중위권의 평범한 아이들도 공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위권과 가장 큰 차이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규칙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그 루틴이 분명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쉬지 않고 늘 쌓아간다는 것이 그 특징인 반면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하고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루틴 같은 것을 정하지 않고 엄마가 그냥 공부해 잔소리하면 그때 한 권 꺼내서 조금 보는 듯 하다가 또 집어넣고 또 엄마가 잔소리해야 꺼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만 책을 꺼내서 조금 하는 아이들은 중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엄마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엄마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공부 시간인데 공부 안 하니 정도의 이야기만 하면 아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수행해 내는 정도의 가정 분위기는 되어야 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해라라는 잔소리를 매일 해야 되고 그것이 아이와 알력 다툼이 되는 가정에서는 절대 아이가 상위권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아이와 이 알력 다툼을 하기 싫으시니까 어떻게 하시냐? 바로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학원이나 과외는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집에서 혼자서 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학원을 가는 거, 과외를 하는 것은요, 결국 학교 수업의 하나의 연장일 뿐이고요. 이걸 많이 해서는 상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요만큼 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혼자 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를 봐야 되니까 문해력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중위권 아이들은 혼자 공부하는 습관, 매일 하는 습관, 루틴적으로 하는 고정된 습관이 없는 데다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문제집만 풀면서 계속 비효율의 그 굴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보면 아이들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런 콩나물쌤 채널 보시면서 학년별로 무엇을 시켜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으시고 이 공부가 습관이 될 때까지 부모님께서 반드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범한 아이가 상위권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오늘 세 번째는요, 바로 공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권 아이들과 상위권 아이들 사이에는 또 공부법이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중위권의 공부법이라고 하면 정해진 게 없다. 그냥 대충대충 한다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위권 애들은 그냥 눈으로 쭉 봅니다. 교과서든 참고서든 펼쳐놓고 이렇게 그냥 쭉 보고요. 슥 보고 정리를 그냥 머릿속으로 하고 기억이 나면 나는 거고 안 나면 안 나는 거고 그냥 하루에 그 시간을 채우면서 대충대충 한다라는 거죠. 반면 상위권 아이들은 뭔가 체계적인 자기만의 방식, 노트 정리를 한다든지 형광펜으로 칠한다든지 마인드맵을 한다든지 어떤 자기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중위권 아이들은 자기만의 방식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게 문제집 풀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나 이거 했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떤 것들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집을 푸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문제집을 푼 다음에 채점을 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채점을 하는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채점하고 끝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위권 아이들은 저는 양치기 소년이다라고 하는데요. 양으로 친다라는 거죠. 공부를 질로 승부해야 되는데 양으로 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서는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공부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공부법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나 뭔가 운동을 할 때 효과적인 동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해야 되는 그런 공부법들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면 핵심을 찾는 연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위권 아이들은 핵심을 못 찾아요. 상위권 아이들은 수업을 딱 들으면 아, 저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딱딱 캐치를 해내서 걔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중위권 아이들은 그냥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핵심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책을 딱 펼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걸 찾고 그 다음으로 디테일을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상위권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기초 다지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수준별로 기초에서 많은 차이가 보이는데요. 이 상위권 아이들은 기초가 탄탄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권은 기초라는 게 아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중위권은 기초가 아예 없진 않은데 어떨까요? 네,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뭔가 하는데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구구단을 하는데 좀 느려요. 그리고 구구단을 하는데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구구단을 순서대로 외우면 되는데 거꾸로 외우거나 돌발 구구단, 그러니까 7호 같은 걸 갑자기 물으면 답을 못하거나 오래 걸리는 등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예를 말씀드렸다고 구구단만 주구장창 외우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위권은 하위권처럼 아예 모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아는지 하면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냥 들어봤고 느낌만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은 결국 구멍 차이입니다. 상위권은 구멍이 작고 하위권은 구멍이 큽니다. 그래서 빈 구멍을 메워야 하는데요. 방금 수학이라고 하면 곱셈이 되는지 나눗셈이 되는지 사칙 연산을 순서에 따라 풀 수 있는지 분수의 곱셈은 되는지, 아래 학년에서부터 구멍이 무엇인지 어떤 구멍이 있는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푼다라고 하면 문제집을 푸는데 이 틀린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틀리면 이 문제에서 아이가 왜 틀렸는지 맞는 방법을 해설지에서 보고 그냥 다시 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덮고 완전히 다시 풀면서 부모님이 이 아이가 왜 못 푸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이 스스로 하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구멍을 부모님이 시간 내서 메워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학원에서도 이런 구멍들을 잘 메워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문제집이나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자꾸 틀리는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답을 알려주지 마시고 이거는 도대체 왜 모를까? 이걸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중위권을 벗어나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평범한 아이가 상위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해력이었죠.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언어력이 부족한데, 중위권 아이들은 하위권 아이들처럼 언어력이 아예 부족하진 않는데 상위권 아이들처럼 교과서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독서 그리고 규칙적인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꼭 길러주시고요. 어휘 의식을 높여야 되는데 평소에 어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휘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나눠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 습관 말씀드렸습니다.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위권은 들쭉날쭉 그날 기분에 따라 뭐 하면 또 안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계속하는 이 루틴을 고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과외나 학원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혼자 집에서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공부법 말씀드렸습니다.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핵심을 딱 찾는 그런 능력들이 있고요. 눈으로 쓱 보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공부법, 밑줄을 긋거나 마인드맵을 하는 등 그런 방법이 있는데, 중위권은 그냥 문제집만 계속 풀고 어떤 방법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 양치기 소년이 아닌지, 공부법을 아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초 다지기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지는 않은데 여기저기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다 보면 틀리는 것들이 쭉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더 많이 풀어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하나하나를 잡고 우리 아이가 이걸 도대체 왜 틀렸는지, 무엇을 모르길래, 어떤 기초가 없길래 저것을 틀렸는지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평범한 아이들이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서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